대지 미술은 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면도에 1000개의 튜브를 띄웠을 때도 그 1000개의 튜브를 다 날라주고 바람을 넣고 그걸 띄우기 위해서 애를 썼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던가, 우리 안동 어디 계십니까? 안동 밀밭 3만 평을 밀어내고 거기에서 뭔가 행위를 진행한다라던가 그런 것들, 뭐 연기를 날리고 뭐 그 부표 수백 개를 바닷가에 놔서 그게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깨져서 어떤 그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제 작업의 가장 큰 맥락은 어떤 자연의 맥동에 의해서 제 의지가 어떻게 해체되거나 변이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 중에 하나의 맥락이 이번에 허공을 그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비어있는 이 공간, 땅과 우리가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비물질, 연기 같은 걸 날리거나 어떤 바람을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비어있는 공간에 어떤 무수한 에너지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어떤 작가분들이 간간히 건드리신 분들이 있는데 좀 더 열심히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허공에 막대기를 하나 집어던지는 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건드렸지만 이 허공에 나는 이 막대기 하나를 집어 던짐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작업 이야기, 예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허공을 드로잉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계속 그런 연기를 날리거나 막대기를 집어던지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 영상으로 저는 이게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분 이렇게 뭐 드로잉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렇게 실제적으로 남기도 하지만 이 대지미술 작업은 기본적으로 대개 한 2시간에서 한 2주 내에 다 해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 뭐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이쪽에 있는 그 여름에 피는 색이라는 그 동그라미, 그 조형물 같은 경우는 한 1년 이상 그걸 놓으면서 태풍이 한번 지나가기도 하고 거기에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눈도 오고 최근에 멧돼지도 한 2번 다녀갔고 그래서 멧돼지들이 와서 그 땅을 파기도 하고 새도 내려앉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아마 제 조형물은 이제 색이 발에서 서서히 사가들겠죠. 그러면서 그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미 이제 만들어 놨더니 우리 돼지 감자 싹이 이만큼씩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겠죠. 그 얘기들을 하고 싶었었던 게 사실은 이쪽 숲에 있는 그 욕조예요. 인왕 목욕도라는, 왜 목욕도인가, 목욕하나 이상한 상상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조금 아팠어요. 몸이 아프면서 저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목욕을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이 이렇게 기분 좋고 정화가 되고 뭐 치유의 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제 인왕 재색도에서 이제 살짝 인용을 해서 인왕 목욕도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 평론하시는 김남수 선생님께서 많은 살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저쪽에 이제 욕조를 놓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어떤 제 이야기 스토리를 설화를 기반으로 한 부분에 많은 그 중심을 더 주셨는데, 안면도에서 인왕산까지 말하자면 그 깊이를 그분이 글로 써주셨어요. 오늘 안 오셨나요 아직? 그래가지고 저쪽에 그분은 어떤 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불이 났다라는 건 땅 속으로 불이 들어가고 그리고 땅 속에서 다시 생명이 끌어져 올라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저 욕조도 1년 이상 놓으면서 다시 그 옆에 지금 고사리가 요만큼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생명이 올라오는 부분을 지켜볼 것이고,
저는 그 땅에서 다시 에너지가 올라오는 부분을 이쪽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작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쪽 6월에 피는 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 인왕산에 그 호랑이 발자국을 하나 남겼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전 그 얘기 듣고 되게 그런 정의를 내려주셔서 반가웠어요. 이쪽에 그 인왕산 호랑이 발자국을 하나 더 예쁘게 남기면서 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제 개념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산을 다 같이 흡수를 하면서 여기에 하나의 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어부제들이 저 빨간색 뭐 노란색 어떤 그림들이 들어 앉아 있는데 저것도 인위적으로 그려진 제 어부제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집안 안방에 있어야 할 그 캔버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밖으로 나와서 비도 맞아요. 그리고 뭐 훼손도 되기도 하고 뭐 바람도 지나가고 뭐 햇볕도 쬐어지고 아마도 이것이 기능을 다 못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내놓고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부분들을 관찰하고 싶었고 다 노출하고 싶었었던 거죠. 현대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뭔가 다 내놓고 이 자체도 하나의 그 자연 속에서의 오브제로서 같이 그냥 아름다워지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그 꽃, 이 꽃도 그냥 실제 있는 꽃이 아니지만 꽃이 되고 저런 조형물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움직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다 그림이 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일 작가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내일 나 작가에 대해 할 말이 없어.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저는 진화의 상상 속으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작업이 잡다하게 많아요. 이게 뭐 개념 작업도 있고 뭐 사진 설치, 영상 페인팅, 뭐 하나 퍼포먼스 모든 장르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서 다 갖다 다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붙이는 사람이어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회화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대지미술 하는 사람이야?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맥락을 따지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을 그 매체가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를 향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지. 그게 어떤 매체로 나를 정해짓는다는 건 별로 예술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제일 먼저 그 자연에서 끌어내는 드로잉을 했었던 저 끝에 있는 검정색 그 사진 작업부터 시작해서 저거는 이제 내년쯤에 한번 크게 확대를 해서 다시 제 드로잉하고 연결시켜서 전시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좋은 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 하나 작업, 심지어는 저쪽에 이제 끝에 보면 염소머리가 하나 보이죠. 이렇게 기대 놓은 거. 밀대 걸레, 이렇게 밀고 다니는 밀대 걸레에 염소머리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뭐를 표현하는 거지?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이 지구의 공동 주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밀대 걸레가 염소머리와 같이 연결이 돼서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공동 주민일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하나의 생명체이고 그냥 에너지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렇게 막 열심히 흙으로 만들어서 저건 막 소나무 가마에다 구운 거거든요. 구워가지고 이렇게 저런 오브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하나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국쇼를 하나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보시게 되죠. 그게 이제 아마 여기에 있는 사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작업들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작업이 그 작업일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안면도에 내려가서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성쓰레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근데 이제 부표를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사실은 접니다. 몸매를 조금 다듬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해서 어쨌든 그 부표를 들고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처음 제
모든 매체를 엮으면서 시작했었던 작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많은 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놓다 보니까 가끔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일도 있고, 이거 뭐 이번에 10일 날도 저희가 그 허공을 빗질을 하다라는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공간을 제가 비를 들고 참석을 해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빗자루를 들고 같이 저를 따라서 어떤 그 원을 도는 그런 퍼포먼스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 빗자루가 땅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허공을 드로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진행을 할 거고, 지금 그 우리 김민식 대표님 이제 저를 계속 그 아트페어에 푸시를 하면서 저를 많이 성장을 시키셨는데, 이번에 이제 삐아프 단독 부스를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삐아프에서 그 퍼포먼스를 사실은 해보고 싶어요. 빗자루를 들고 온 부스들을 다 쓸고 다닐 때. 비밀이었어. 하지 마 이런 얘기. 아 왜 그래? 그래서 이제 복동이 알게 버렸어. 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정 선생님이 일대를 밀어야겠지. 그러니까 김희정 선생님이 저런 거 막 다 사실 동대문 돌아다니고 뭐 들고 다니고 그런 모든 인쇄물 이런 것까지 너무너무 애를 쓰셨어요. 밤을 새가면서 늘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인사를 한번. 나 어떡해. 나는 인사 안 하고 한번 안아줄 거야. 울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해. 한 번도 안 안아드렸는데. 네, 정말로 애를 쓰셨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작업 다 못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아까 우리 김혜식 대표님께 인사를 드렸고, 저희 남편도 아까 인사를 드렸고, 저는 여기에서 모시고 싶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꼭 모시고 싶었고 오시기로 했던 분이 있었는데 안 오셨어요. 아직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창신동에서 재단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우리는 금강송 아저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강송 패션 대표님이 사실 저희가 막 그게 차가 트럭으로 저 천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동이 됐거든요. 5,000m. 5,000m 정도 됐으니까 그거를 다 짜투리 천을 차곡차곡 이렇게 펼쳐서 그거를 4cm로 4인치로 이렇게 다 잘라서 재단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일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밤 10시나 이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밤을 새가면서 그런 작업들을 며칠에 걸쳐서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주셨어요. 농담으로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분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손작가 우리가 5명이 갈 거야. 전라도 분이야. 5명이 갈 건데, 혹시 티켓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돈을 줘야 되나? 뭐 이러면서 막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참 안 오셔서 아쉽기는 오늘 하고요. 야근이 생겼대요. 그래요? 여름 소대낫이 잘라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했었던 경험도 저한테는 귀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창신동에 가봤고, 창신동에 한 12시 넘어까지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측면도 제가 같이 끌어안게 되면서 작업이 더 약간 울컥하고 깊어졌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자신 모든 작업은 물론 뭐 개념도 중요하고 어떤 행위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아팠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그거를 이제 뭐 항암을 하거나 이런 거를 다 버티면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사실은 저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도 이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번 소개를 할게요. 제가 요즘 평창동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데 제 작업실에 월세를 내주고 계시는 우리 큰형님